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경영회사일전을 수업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 계속해서 예제를 통해서 정수형 계획 모델 작성하는 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다룬 내용 잠시 보면요. 지난 시간에 그 3번 규모의 경제, 비경제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정수형 계획 모델로 작성하는지를 배웠는데요. 첫 번째 문제 이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문제를 약간 틀어서 만약 각 잡지에 여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각 잡지에 실린 광고, 한 번의 광고 횟수가 다음과 같다면 주어진 문제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래서 X잡지는 한 번에서 6번은 2,500 노출, 7번에서 10번은 3,000 노출, 11번에서 15번은 10,000 노출, 그 다음에 16번 이상은 노출이 없고요. Y잡지에서는 한 번에서 4번까지는 2,000 노출, 5번에서 12번까지는 6,000 노출, 그 다음에 13번에서 15번까지는 8,000 노출, 그리고 16번 이상은 노출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달라지는 것은 단지 뭡니까? 한 번 노출할 때마다, 한 번 광고를 할 때마다 거기에 따른 노출수가 실제로 구간으로 이 갈려져 있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그 노출수 자체가 사실은 점점 더 광고가 올라갈수록 이 그 노출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하는, 그래서 이 처음에는 2,500, 그 다음에 3,000, 그 다음에 10,000으로 증가하는 X잡지의 경우, 그리고 Y잡지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2,000에서 그 다음에 6,000, 그 다음에 8,000 이렇게 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문제가 달라졌습니다. 지난번에 다뤘던 내용은 이제 줄어드는, 점점 광고 수가 많아질수록 노출수가 줄어드는 그런 현상을 보였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 정수형 계획 모델로 나타낼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여기서의 그 핵심은 뭐냐면 결국 구간에 따라서 사실은 이 첫 번째 구간이 다 채워져야만 두 번째 구간으로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구간이 다 채워져야만 세 번째 구간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지난 시간에는 그 노출수가 그 광고 수가 증가할수록 오히려 줄어들기 때문에 사실은 뭡니까? 굳이 정수형 계획 모델, 그러니까 이진 정수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간단한 선형 계획 모델로 충분히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경우,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이 광고 수가 증가할수록 오히려 노출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예요? 첫 번째 구간보다는 뭡니까? 오히려 세 번째, 마지막 구간을 오히려 더 선호하게 돼서 첫 번째 구간이 다 채워지기도 전에 두 번째 구간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세 번째 구간을 선택하는 그런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는 추가적인 그런 조건 제약식이 분명히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적어보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트로 들어가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따로 우리가 노트를 간단한 노트를 항상 우리가 적었는데요. 모델을 직접적으로 작성하기 전에 여기서는 뭐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계속 강조하다시피 우리가 따르는 첫 번째 구간이 채워져야만 두 번째 구간 시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채우기 시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구간 채워져야만 세 번째 구간 시작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은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맥시마이즈 이렇게 되죠. 맥시마이즈 한 다음에 달라지는 것은 마치 그냥 뭡니까? 개수, 목적 함수에서의 그런 각 그 결정 변수 앞에서의 개수만 달라진다고 이렇게 보기 쉬운데요. 한번 적어보도록 하죠. 그래서 그대로 하면은 x1, x2, x3는 그 잡지 X에 게재되는 광고의 수, 하지만 구간에 따라서 x1, x2, x3로 나눴고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문제에 따르면 x2, 그 다음에 만 x3 이렇게 적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y잡지에 따르면 뭡니까? 2000,
y1 플러스 6000 y2 그 다음에 8000 y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만 달라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한번 적어 볼게요. 그래서 뭐 subject to 하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했던 거 저기 원래 이제 첫 번째 그 지난번에 했던 첫 번째 제약 조건식은 이제 이 총 그 광고 비용이 200만 원을 넘으면 안 된다. 이것도 들어가지만 그거는 잠깐 생략하도록 하고요. 가령 그냥 그 다음부터 x1은 6, 그 다음에 x2는 0에서 4, 4, 1. 구간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x3는 0에서 5, 4 이렇게 되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문제를 그대로 뭐 y도 있지만 그대로 이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로 그대로 문제를 모델을 작성하게 되면 문제점이 뭐냐면은 지난번처럼 x1의 개수가 많은 경우는 다른 개수보다도 훨씬 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뭡니까? 비록 이렇게 간단한 제약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x1을 먼저 선택함으로 해서 x1이 다 채워지고 x2가 채워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x3가 채워지는 그렇게 됨으로 해서 실제로 추가적인 제약 조건이 필요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경우는 x1의 개수가 2500이고 x2는 3000, x3는 10,000. 그래서 이 결국은 주어진 선택이 있다고 한다면 결국은 이게 뭐예요? 맥스마이즈, 극대화하려는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선택이 가능하다면 굳이 x1이나 x2보다도 x3를 먼저 선택하려고 하겠죠. 왜냐하면 가장 개수가 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가령 이 같은 경우는 x1은 4고 x2는 2고 x1은 0인 이런 해답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안 되죠, 사실은. 왜냐하면 x1이 6까지 다 차고 그대에서야 비록 x2가 0이 아닌 수가 되고요. 그리고 x2가 4까지 다 차야만 x3가 0이 아닌 뭐가 될 수가 있다는 그런 제약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적어주시면 안 되고요. 일단은 다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세요. 이번에는 이제 추가적인 결정 변수가 필요한데요. 어떤 결정 변수냐면 바로 그 논리적 구조를 나타내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구간을 다 채우지 않은 이상 두 번째 구간을 들어갈 수 없다. 이런 그런 이 정수를 사용한 특히 이진 정수를 사용하는 그런 결정 변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정 변수를 먼저 보면요. 뭐 x1, x2, x3나 그 다음에 y1, y2, y3는 그대로 적지 않고 지난번에 사용한 결정 변수 그대로 그 의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거는 여기서는 a1이라고 해서요. 이거는 이진 정수인데요. 이거는 1이나 0이 되는데 이게 1이 언제 되냐면은 x2가 0보다 클 때. 그렇죠? 혹은 뭐 그 외에 otherwise, 영어는 otherwise인데요. 그 외에는 0이고 이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A2는요. 이것도 1하고 0인데 여기서는 X3가 0보다 크면은 1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0인 이렇게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이제 Y1, Y2, Y3에 대한 것이 필요한데요. B1은 새로운 결정 변수죠. 이것도 역시 이진 정수인데요. 이번에는 Y2가 0보다 크면 혹은 아니면은 0. 그 다음에 B2를 해서 이것도 1하고 0 이진 정수인데 이게 1인 경우는 무슨 일이냐면 Y3가 0보다 크면 혹은 0이면은 아닌 이렇게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정수계획법으로 정수계획 모델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이제 맥스마이즈 해야죠. 그렇죠? 맥스마이즈 하는데 이미 우리가 앞에서 적긴 했지만
엑스마이즈 한 다음에 이번에는 이 2500 x1 더하기 3000 x2 더하기 10,000 x3 이렇게 하고요. 더하기 이미 우리가 적었기 때문에 굳이 뭐 추가적으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2000 y1 더하기 6000 y2 더하기 8000 y3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적 함수가 끝났고요. 결국은 이제 목적 함수라는 것은 이제 새롭게 만들어진 목적 함수의 그 의미가 결국은 총 노출수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해야 될 게 subject to 하고 첫 번째는 이제 간단한 것부터 하죠. 그래서 이 그 재정에 관련된 거, 광고비 이 200만 원 이상 지출할 수 없다 이거 있죠. 그래서 각 10만 원씩 하는데 만 단위로 해서 잠깐만 지우겠습니다. x1 플러스 x2 다 그냥 가격이 같으니까요. 잡지의 구분 없이 y1 플러스 y2 플러스 y3는 200만 원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결국은 이 각 구간을 x1, x2, x3가 구간을 나타내되 x1이 다 채워지기 전에 6까지 채워지기 전에 x2가 0이 아닌 게 될 수 없다. 그렇게 하는 건데요. 이거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여기 좀 적겠어요. 먼저 적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x1은 뭐보다 크냐? 6의 a1보다 크다. 그 다음에 x2는 뭐보다 작냐? 4의 a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한번 보면요. 아까 말한 대로 x1이 1, 2, 3, 4, 5, 6까지 되고 그 다음에 비로소 뭐예요? x2가 1, 2, 그 다음에 1, 2, 3, 4, 3, 4까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x1이 6까지 다 채워지기 전에는 x2는 반드시 0을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첫 번째 공식 그 조건식에 의하면 x가 0이에요. 그럼 당연히 a1도 0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a1이 0이면 두 번째에서 어떻게 돼요? 이게 0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x2도 당연히 0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가령 x1이 2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역시 a1은 뭐가 돼요? 계속 0이 되죠. 그러면 역시 두 번째 제약 조건식에서 4a1은 0이 되고 그 다음에 x2는 계속 0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현상이 언제까지 일어나냐? 그러면은 바로 6까지 일어납니다. 그래서 x1이 6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비로소 a1이 1이 될 수가 있습니다. 0 아니면 1인데 가령 1이라고 한다면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제 두 번째 제약 조건식에 이게 4가 됩니다. 그렇죠? 4가 되기 때문에 비로소 x2가 0에서 탈출할 수가 있어요. 0이 아닌 값을 갖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떤 분이 얘기할 거예요. 아니 0도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보면은 이게 비록 6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부동호 방향이 크나 같다기 때문에 0도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0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이것도 물론 0이 되지만 만약에 선택권이 0하고 1이 선택권이 있다면 뭘 선택할까요? 이 문제에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목적 함수를 극대화하려는 문제죠. 근데 보시면은 목적 함수를 다시 보시면은 가령 이 문제는 뭐냐면은 1을 선택할 것이냐 2를 선택한 것이냐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1만 선택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A1이 계속 0을 유지해 가지고 X2를 선택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고요. 반면에 이 같은 경우는 이 A1이 0하고 1 둘 다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이 A1이 1이 됐을 때 0보다는 1이 됐을 때 X2가 이 0이 아닌 수가 됨으로써 뭡니까? 더 큰 수, 극대화를 하기 위해서 이거를 선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극대화 문제에서는 문제를 풀면은 뭐예요? 당연히 2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뭡니까? 이제 뭐예요?
예, 1, 2, 3, 4, 이 x1이 1, 2, 3, 4, 5, 6까지 다 채워지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사실은 예, 이 더 커질 수도 있어요. x1이 요거에 의하면. 근데 분명한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이거는 극대화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x 앞에 붙은 개수보다는 y 앞에 그 개수가 훨씬 크기 때문에 뭐예요? 당연히 여기서는 일단은 x1이 6이 되면은 예, a1이 그래서 1이 되면은 이 문제 자체에서 더 이상 x1을 취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6 이상은 절대 취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죠. 예. 왜냐하면 개수가 작기 때문에요. 그렇죠? 일단 A1이 1이 돼서 X2의 기회가 열리면은 X1은 절대 선택을 안 하고, 왜냐면 개수가 왜 작은 거 굳이 선택하겠어요? 극대화 문제인데. 더 큰 X2가 있는데. 그렇죠? 예. 3000, 2500, 3000 둘 중에 뭘 선택하겠어요? 당연히 예. 예, 3000을 선택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 X1이 6보다 커질 그런 가능성은 전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이게 하나 나오면요, 이제 당연히 뭡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일사 처리를 우리가 예,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x1과 x2의 관계를 이렇게 나타냈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뭐예요? 네, x2와 x3의 관계를 나타내주면 되죠, 그렇죠? 네, 방식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보면요, x2는 4, 이번에는 a2고요. 그 다음에 x3는 5, a3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네.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래서 가령 이 x2가 이제 그 1에서 4까지죠. 그래서 4를 됐어요. 그래서 3, 0입니다. 0. 0이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뭡니까? A2는 0일 테고요. 그럼 미안합니다. 여기 잘못됐네요. 이게 A3가 아니라 A2죠. 미안합니다. 그러면 여기도 A2가 0이 되기 때문에 0보다 작으면 0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0이고요. 이게 어디까지 유지가 돼요? 1, 2, 3, 4까지 됩니다. 그래서 4가 되면은 비로소 뭐예요? A2가 0 혹은 1이 됩니다. 근데 뭘 취한다고 그랬어요? 0, 1을 취하죠. 0 안 취하죠. 왜냐하면 당연히 뭡니까? X2와 X3의 개수를 살펴봐도, 비교해봐도 X3의 개수가 훨씬 크죠. 3000과 그 다음에 만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만을 선택하기 때문에 당연히 2를 선택하게 될 거고요. 그럼 이게 1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번에는 뭡니까? 1이 되면 5. 5가 돼서 뭡니까? X3가 이제 비로소 0을 탈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나머지는요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 Y 잡지에 대해서도 그래서 Y1과 Y2 사이, 그 다음에 Y2와 Y3 사이의 관계를 바로 이미 지정한 이 이진정수, 그래서 B1과 B2를 사용해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하면요, Y1은 이번에는 그냥 저 왼쪽에 있는 거 오른쪽으로 옮겨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B1은 0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Y2는 8, B2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Y2는 빼기 8, 미안, 자꾸 실수하네요. B1이 해야 되죠. B2보다 크거나 같고, Y3는 3, B3보다 작거나 같고. 자꾸 실수하네. 이 순서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확인해 보면요. 그래서 Y1 그 다음에 4 B1 그 다음에 B1 됐고요. 그 다음에 Y2 8 B2 그 다음에 Y3 마이너스 3 B2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이제 마지막으로는 뭡니까? X1, X2, X3, 그 다음에 Y1, Y2, Y3는 0보다 크거나 같고요. 그 다음에 이 A1, A2,
그 다음에 B1, B2는 뭐예요? 예, 이진정수. 그래서 0이거나 1. 이렇게 정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문제가 이제 끝났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예제 문제 마지막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 문제는 이제 운송 위치 선정 문제인데요. 예, 사실은 운송 문제는 우리가 이미 다뤘습니다. 예. 지난 그 선형계획 모델 예제에서 그 선형계획 운송 문제를 선형계획 모델로 이제 작성을 해 봤는데요. 이거는 조금 약간 문제를 좀 비틀어서 예, 조금 다른 문제가 되는데 뭐 의미 자체는 똑같습니다. 보시면은 유통과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D사는 현재 N개의 시장에 제품을 공급할 M개의 공장 부지를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2시장의 최대 수요는 DJ며 그게 숫자로 원래 나타내줘야 하는데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기호로 나타냈습니다. 그 다음에 IVG에 세워질 공장은 이제 최대 SI만큼 생산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 공장에서 한 개의 제품을 생산해서 제2 공장으로 운반하는 비용은 CIJ입니다. IVG에 실제 공장이 세워지고 생산이 이루어지면 FI만큼의 비용이 발생한다. 고정 비용이 이게 있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공장을 세우려면 I라는 부지에 공장을 세우려면 그만큼의 FI라는 이 초기 투자 비용이 든 경우입니다. 이 기업은 각 부지에서의 공장 가동 여부와 생산 운반량을 결정하는 총비용을 결정함으로써 총비용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이러한 의사결정 문제를 적정한 수학 모델로 나타내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미 앞서 얘기한 대로 요거는 운송 문제는 우리가 이미 배웠는데 사실 여기에다가 이제 공장을 세울 건지 안 세울 건지 그래서 위치 선정 문제가 혼합된 그런 복합적인 문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새롭게 노트를 사용해서 우리가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노트 먼저 적으면요. 이거는 먼저 목적 함수는요. 목적은 뭐겠어요? 아까 뭐 문제에서 그냥 바로 나타낸 것처럼 미니마이즈죠. 뭘 미니마이즈? 그쵸, 총비용이죠. 총비용인데 여기서는 비용이 한 가지가 아니죠. 그렇죠?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게 있었죠? 그렇죠. 이제 첫 번째는 이거는 이제 4번 운송 지선정 문제. 그래서 여기서는 두 가지 비용인데 첫 번째는 이제 CIJ라고 해서 이제 생산해서 운반하는 비용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FI라고 해서 공장 세우는 비용 있었죠. 이 두 가지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니마이즈 한 다음에 뭐예요? 총 비용인데 그래서 생산 운반 비용이 있고 거기다가 더하기 그 공장 세우는 고정 비용, 초기 투자 비용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subject to하고 이제 제한 조건을 적어야 되는데 우리가 제한 조건은 사실은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운송 문제하고 위치 선정 문제가 혼합된 거기 때문에 운송 문제 자체로 보면은 뭐예요? 그쵸? 수요와 공급 나타내는 거, 그쵸? 그래서 수요와 공급을 따로 이렇게 나타냈었죠 우리가. 그래서 수요는 말하자면은 여기서는 이제 시장에 그 필요한 물품을 다 공급해야 된다는 수요를 충당해야 된다. 저가 수요 충당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공급에서는 각 공장에서 생산해낼 수 있는 물건의 수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공급 능력, 생산 능력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대로 우리가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정 변수 한번 보도록 하죠. 결정 변수는 뭐냐 보면은 물건의 수죠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뭐 우리가 앞서 선형계획 모델 예제에서 본 것과 같이 XIJ 이렇게 그냥 하고요. 이거는 뭐요? 물건의 수인데 어떤 물건의 수냐 I하고 J라는 이 표식을 해놨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이 I는 공장을 나타내고 J는 이제 시장을 나타내는. 그래서 I 공장에서
생산해서 제2시장으로 운반하는 제품의 수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요거 결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이게 운송 문제뿐만이 아니라 뭐예요? 위치 선정 문제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부지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예, I가 예, 이 그 부지는 이 M개의 부지가 정해져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M개의 부지에 다 공장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가장 이제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곳에 이제 공장을 세우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두 번째 결정은 뭐냐 하면은 이제 예, 제품의 수뿐만이 아니라 공장을 세울 거냐 안 세울 거냐 이런 문제인데요. 당연히 뭐예요? 이 경우의 수가 두 가지밖에 없죠. 그렇죠? 세우냐 안 세우냐.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예, 이진 정수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yi라고 하고요. 이게 뭐냐? 이게 1이라고 얘기한다면 이거는 뭐예요? 공장을 세운다. 어디다가? i에다. 예. 반면에 0이라는 얘기는 i의 공장을 안 세운다. 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죠. 보시면은 일단은 뭐 목적 함수는 쉽습니다. 미니마이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주어진 그대로 CIJ 그 다음에 XIJ 하면은 이제 생산하고 운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IJ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예요? 이 더하기도요 두 개 다 양방향으로 해줘야 됩니다. I가 1부터 N까지 그리고 J는 1부터 N까지 이렇게 네. 더하기 이번에는 뭐예요? 기차 초기 투자 비용 공장 세우는 비용이에요. 그래서 FI인데 이거는 무조건 그냥 내는 게 아니라 그 부지에다 공장을 세워야만 예, 이 비용이 지불하게 돼 있죠. 그래서 뭘 곱해줘야 하면 바로 yi를 곱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i는 1부터 n까지 n개의 공장 부지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subject to 하고요. 그 다음에 수요에 대한 관련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라는 것은 뭐예요? 예. 각 시장에 제2시장에 D만큼의 수요가 있는데 예, 보시면은 이제 XIJ가 있는데 예, 이건 공급하는 양이죠. 예, 양인데 이게 이제 뭐냐면은 뭘로 더해야 될까요? I로 더해야 될까요? J로 더해야 될까요? 그죠? I죠. I라는 것은 공장이기 때문에 I로 다 더해버린 M개를 다 더해버린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물건이 어떤 공장에서 생산되건 간에 이 J라는 시장에 가면은 다 여기 포함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J로 더하는 것이 아니라 I로 더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I가 여기서부터 M. 그래서 이게 예, DRJ가 되고요. 근데 이게 하나가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J가 1에서부터 2, 3 계속해가지고 N까지 있는 겁니다. 사실 이게 하나처럼 보이지만 사실 N개의 다른 제약 조건식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이게 수요였고, 이번엔 공급이죠. 공급은 뭐 간단합니다. 그렇죠? SI인데, 이제 그 양만큼 이상을 못 만든다, 이렇게 돼 있어요. 못 공급한다, 그렇게 돼 있으니까 XIJ인데, 방향은 뭐 이쪽이 맞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뭘로 더해요? 예, 그쵸. 이거는 공급이기 때문에 I 공장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이것이 어디로 가건, I 공장에서 생산된 거, 이거를 나타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뭘로 더해야 돼요? I가 아니라 J로 더해야 됩니다. 그렇죠? 어떤 시장으로 가건 간에 I 공장에서 만든 거라고 한다면은 S를 넘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예요? 그쵸? 이 S라는 게 언제 실현돼요? 예, 그쵸. 공장 세웠을 때.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뭘 곱해줘야 됩니까? 그쵸? I를 곱해줘야죠. 실제로 공장이 세워져서 yi가 1이 됐을 때 예, SI라는 것이 실현이 됩니다. 공급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못하면 공급 못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i가 1서부터 3부터 m까지. 그러니까 총 말하자면 이거는 한 개의 제약식이 아니라 뭐예요? 총 m개의 제약식이 다 붙여지는 겁니다.
그다음에 뭐 최종적으로는 뭐 우리가 그냥 뭡니까 xij는 그냥 0보다 크거나 같다. 비움 제약 조건 그냥 넣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게 사실은 이게 a 거꾸로 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 프린트볼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뭐냐 every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a 거꾸로 된 거. 모든 i하고 j에 대해서 xij가 0보다 크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yi는 뭐예요? 이진정수. 뭐에 대해서? 모든 i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마지막 예제 문제까지 다 끝났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로 정수 계획 모델에 작성하는 거, 요거는 이제 이 정도로 끝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수 계획 모델 완전히 끝내기 전에요. 우리가 이제 사실은 정수 계획 모델은 이제 모델 작성하는 거를 집중한다고 하긴 했지만, 왜냐하면 이제 그 실제 정수 계획 모델을 이제 해법을 최적화를 구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또 가능은 합니다. 알고리즘이 있어요. 근데 이 수업에서 그 알고리즘 배우기에는 좀 여러 가지 수학적인 그런 그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은 먼저 준비한 다음에 배운 다음에 이제 배워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안 하도록 하고요. 다만 이제 그 우리가 이미 배운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을 이용해서 실제로 정수형 문제를 어떻게 정수형 계획 문제를 어떻게 최적화 값을 구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요거는 이제 그 제가 기존에 우리가 많이 다뤘던 선형계획 문제에서 많이 다뤘던 그 문제를 좀 변형시켰어요. 왜냐하면은 기존의 선형계획 모델 우리가 예제로 사용한 거는 이제 그 최적화 값, XY 값이 둘 다 정수였잖아요. 운이 좋게도. 그렇지만 이제 사실은 원래 선형계획 모델의 그런 그 결정 변수는 꼭 정수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연속값을 가져도 됩니다. 분수나 정수뿐만 아니라 분수나 소수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문제를 조금 그 원래 우리가 사용했던 예제 문제를 조금 바꿨어요. 왜냐하면 이제 소수점 해답에 소수점 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요 사실은 보면은 요 지약 조건 요거 하나 요 오른편에 요 상수를 36인가요? 그래서 34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한번 요거를 선형계획 모델 그 자체로 그냥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역시 우리가 여러분들 제가 설명했었죠. 기억하는 바와 같이 데이터에 들어가서 해석기를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표 설정, 목적 함수 지정한 거 정해주시고, 그 다음에 최대값, 그 다음에 변수 셀 변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결정 변수를 얘기하죠. 여기서는 XY 바로 앞에 있는 여기 두 개가 되겠습니다. 뭐가 잘못됐네요. 보시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조그만 박스 안에 제한 조건의 종속 각수 안에 들어있는 거,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 제약 조건들. 그래서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제약 조건과 그 다음에 나머지 마지막 두 개 비움 제약 조건까지 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뭐 그대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게 옵션에 들어가셔서요. 이 정수 제한 조건 무시 이거를 꼭 이 체크 안 돼 있는 걸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냥 해적기 눌러주시면 돼요. 그럼 뭐 그냥 저 해답 리포트 볼 거 없이 보면요. x는 7이고 y는 6.5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수가 아니죠. 그렇죠? y 같은 경우는 최적계 값이 정수가 아니에요. 이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제 뭐 우리가 이 반올림을 하건 뭐 올림을 하건 뭐 내림을 하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반올림을 한다 그러면은 이 7하고 7 만약에 원래 이 문제 자체가 정수형 모델이라고 한다면 7하고 7이 되겠죠. 근데 굳이 이렇게 안 해도요 사실은 이 정수 자체로 그렇게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요 그 엑셀에서 보시면은 일단 내용을 줄이고요. 데이터에 들어가셔서요. 마찬가지로 해적기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똑같아요. 그냥 딴 거 건드리실 필요가 없어요. 원래는 사실은 여기 그 해법 선택에서 단순 LP로 에서 이제 다른 뭐 비선형이라든지 이걸로 바꿔주는 게 원칙인데 그냥 단순 LP로 해도 문제를 풀어주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건드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바꿔줘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이 추가적으로 제약 조건에 x하고 y 값이 정수여야 된다는 그거를 집어넣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추가를 해보죠. 추가한 다음에 보시면은 x하고 y를 이렇게 두 개를 요 지점이었죠. 요거를 이렇게 오른편에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제한 조건 필요 없고요. 요 가운데 부등호에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그거 대신에 int 인테저거든요, 영어로. 그래서 요거를 시추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참고로 이제 BI에 이제 바이너리 인테저. 그래서 이진 정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수를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기존에 그런 제약 조건 5가지의 제약 조건 외에 2가지의 제약 조건이 더 들어간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뭡니까? 반드시 해찾기 이렇게 그대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뭡니까? 바로 6하고 7 이렇게 해찾기로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본 거와 마찬가지 선형계획 모델을 먼저 그냥 푼 다음에 선형계획 모델로 푼 다음에 그래서 이 정수가 아닌 그런 해법은 그 반올림을 해서 했을 때와 실제적으로 정말 정수 계획 모델로서 문제를 푼 것과는 값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앞서 본 거에는 7하고 7이었나요? 근데 6하고 7이 진짜 사실은 이 문제에 진짜 정수형 계획 모델의 최적 해답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아까 선형 계획 모델이 반드시 그런 별로 좋지 않은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이 앞서 제가 설명한 거와 마찬가지로 단순히 그냥 그 선형 계획 모델로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반올림이나 올림, 내림을 해가지고 정수형으로 만드는 그런 방법이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을 이미 설명을 했잖아요. 이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이 선형 계획 모델로 먼저 문제를 푼 다음에 반올림, 내림, 올림 하는 거와 그 다음에 실제 정수형 계획 모델 자체로 문제를 푼 거는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겁니다. 이 같은 뭐 문제가 좀 굉장히 규모가 작고 결정 변수 몇 개 안 된다 이런 경우는 그냥 이 어떻게 컴퓨터 사용한다 그러면은 뭐 그냥 정수형 계획 모델로 그 자체로 이렇게 문제 푸시면 되고요. 반면에 이제 좀 현실적으로 굉장히 결정 변수도 막 몇십 개고 문제 자체도 굉장히 크고 그런 경우는 굳이 뭐 정수형 계획 모델로 오랫동안 문제를 풀어가지고 최저값을 구하느니 쉽게 그냥 가정하에 선형 계획 모델로 빨리 문제를 푼 다음에 뭐 반올림을 해가지고 정수형으로 만드는 것도 그렇게 크게 나쁜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수학적으로 좀 차이가 있다 이런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정수형 계획 모델은요 전체적으로 이제 끝내도록 하고요. 제가 여러분들 이 엑셀 요거 제가 사용한 거, 이 정수형 계획 모델 위에서 사용한 거 제가 가상대학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좀 요거 한번 선형 계획 모델을 먼저 푼 다음에 그 다음에 정수형 계획 모델로 또 추가적으로 조건씩 넣어가지고 푸는 거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오늘 또 수업 듣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